1812년 여름 60만 명의 대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원정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나폴레옹은 빠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후퇴하며 땅을 불태웠습니다.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곡식도 마을도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프랑스군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계속 전진했습니다. 적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거리, 추위, 보급. 러시아는 싸우지 않고 나폴레옹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을 기다린 것은 항복 문서가 아니라 거대한 화염뿐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빈 궁전에 앉아 차르의 답장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총보다 먼저 신발을 버렸고 말보다 먼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처참한 후퇴였습니다. 60만 대군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 사라졌고 살아서 돌아온 것은 고작 수만 명뿐이었습니다. 수십만의 병사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패배는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연합했고 나폴레옹은 더 이상 빠르지 않았습니다.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연합군에 포위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수적으로 압도당했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퇴위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바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백일 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시 한번 연합했고 워털루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진흙탕이 된 전장, 지친 병사들, 나폴레옹의 국군위대는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결국 제국은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합리적인 법과 행정.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심어놓은 혁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의 법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군 개념은 근대 국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력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패배했지만 그가 만든 세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이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천재가 만든 속도의 승리, 그리고 시스템이 만든 몰락. 나폴레옹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승리는 빠를수록 달콤하지만 그 속도는 언젠가 반드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거대한 막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운명이 결정된 그 마지막 하루의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진흙탕 속에서의 24시간 워털루. 그 처절했던 하루의 기록은 다음 시리즈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1000vs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